네,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뒤질세라 북한도 최대 열병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남북 관계 전망과 함께 외교적 파장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철원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은 이번 한미 훈련이 역대상 가장 병력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되는 미국의 전략 무기가 가장 큰 규모라서 역대 최대인데 왜 이렇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 불가피하냐? 왜 그러냐면은 시기적으로 이제 북한이 기본 핵과 미사일 이런 그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신형 그 중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 대한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사용된 독극물이 바로 그 화학 무기로서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VX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독극물을 사용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강력한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조금만 예를 들자면 통상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동원됐는데 이번에는 동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던 칼빈슨호가 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본래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 이 두 대의 그 핵 항공모함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무서워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인 B-52 또 B-1B 이런 B-1B는 이제 북한 지휘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초음속 그런 이제 폭격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F-35B 이제 스텔스 전투기 이런 그 첨단 전략 자산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유사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참수 작전 또 김정은의 지하 벙커 시설 이런 거에 대한 폭격까지도 가능한 이런 첨단 무기가 다 동원된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북한도 질세라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김정은이 최대 규모의 군 열병식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경제난으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제 북한 군사력은 뭐 최악의 상태인데요.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 뭐 화학 무기 이런 데 전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래식 전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한미 연합군이 벌이는 이제 뭐 키리졸브 훈련 같은 이제 대규모였던 그 연합 훈련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군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뭐 966 연합부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여기 시찰하면서 이제 그 훈련을 참관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북한은 평양 방어사령부하고 이제 90일 수도 방어 군단 이런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한미 연합군이 이제 그 육해공군 연합부대로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평양 방어도 이제 그런 그 육해공군 방어의 어떤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도 방어 군단들이 있는데 966 연합부대를 만든 것으로 봐서 아마 이제 한미 연합군의 그 북한 어떤 이 진입을 가정해서 연합 훈련 대비 어떤 연합대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북한군도 전력을 짠 것 같은데 사실상 북한은 뭐 핵 미사일만 믿고 있을 뿐이지 한미 연합군의 육해공군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지금 이 훈련할 때마다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게 뭐 훈련으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 북한도 약간 좀 이렇게 그 마비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타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공포에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 열병식을 보면 종종 북한이 신무기들을 공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북극성 2호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열병식에도 신무기를 좀 공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미 이 연합군 전력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런 한미 연합 전력의 어떤 대북 응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어떤 신종 무기를
다시 한번 선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대표단을 급파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응이 조금 싸늘한데 이 북한이 뭐 갈등만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김정남 암살은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던 중국이 굉장한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입게 됐고 예. 또 이제 김정남 암살을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뭔가 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우둔하게 공항에서 막 이렇게 암살을 함으로 인해서 네. 많은 증거들을 또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이제 김정남 암살이 북한의 서행으로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 내부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목을 죄는 아주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 불을 꺼서 이 체제 붕괴를 막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중국도 파견하고 뭐 유엔 차독대사도 파견해서 뭔가 외교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북한이 이 범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어떤 사죄를 구하는 문제이지 이건 지금 뭐 자기들이 우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길수록 이렇게 막 막가파로 나갈수록 사실은 북한의 입장은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이 북한의 이런 대외 전략이 더 이제 자기들의 내부 사정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강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내부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기 총선이라는 중요 행사를 좀 앞두고 있고요. 이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봤을 때 그냥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미 북한의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초기부터 이제 밖으로 예.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모든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강 대표가 얘기한 대로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흔히 얘기하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예. 이런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의 외교의 행태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언제든지 이런 정상적인 외교 관행에서 정반대로 가는 그런 행태를 봐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건 자연사다. 그리고 이거는 김정남이 아니고 김철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신도 또 수사도 말레이시아가 혼자 하면 안 되고 자기네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북한 전 유엔 차석대사를 말레이시아에 급파해가지고 지금 외교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속성을 볼 때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수사한 내용, 즉 사인이라든가 시신의 예. 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북한 측 주장과 어느 정도 타협점,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급파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직접 초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 석탄 수입 중단 조치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갑자기 리길성 부상을 초청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항의성 메시지를 이제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제대로 부르려면 뭐 인민군 총정치국이나 예. 이 당의 어떤 고위 간부를 불러야 되는데 외무성 부상을 부른 걸로 봐서 아주 이제 중국이 화가 났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풍산그룹이라고 이제 북한과 거래했던 기업을 한번 이제 제재를 한 이후에 다 풀어주고 다시 또 거래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입장을 좀 두둔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네. 북한이 뭐 중국의 사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미사일 미사일 준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을 그렇게 대낮에 이렇게 암살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김정남 자신이 중국식 개혁 개방하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친중 인사거든요. 그리고 네. 김정남을 매개체로 한 북한의 장성태 세력이라든지 예. 또 많은 북한의 소위 중국식 개혁 개방을 지향하는 그 세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원래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2월 19일부터 중국 상무부의 지시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을 전면 중단시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북한의 그 연간 달러 수입 10억 달러를 완전히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견디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중국도 아주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아주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압박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요. 예. 이번에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정책의 대중 정책이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이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해할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중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이가 뭔가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실제 외교에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예.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바라는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불러다가 이러한 나쁜 김정남 사건이라든가 이 핵 미사일의 고도화 이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자제와 또 이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의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분간만이라도 내 체면을 세워서 좀 지켜달라. 이런 외교적인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측 입장에서 초청한 겁니다. 예. 북한이 가겠다고 해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중국 방문에 대한 체면을 세워주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상당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외교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길성 부상이 이제 초청을 해서 중국에 이제 갔지 않았습니까? 네. 왕이 부장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중국은 김정남의 유가족을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DNA 관련된 이들의 거취, DNA 검출 등이 논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남 암살 예. 이후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제 김한솔 군을 포함해서 예. 이제 김정남의 이제 그 자식들인데 이 김정남의 자식들은 이제 암살 위협에 이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가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안 가도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DNA가 확보가 되고 다 이제 법적으로 저는 증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마 이제 김한솔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장손으로서 아버지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뭔가 예의에 맞게 장례를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의 암살 위협 때문에 그런 장례를 못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한솔과 이제 중국 간의 어떤 문제 해결이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김정남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제 데려가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 김정남은 지금 그 김정은의 이제 형이고 지금 북한에 죽였다고 소문나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북한에 데려갈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이제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 시신을 달라고 하지만 아마 북한의 입장은 이제 그 김정남의 부인 가운데 누군가가 시신을 받아서 이걸 아마 화상 처리하는 게 제일 그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북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편 여성 용의자 2명이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신경제 VX 사용은 확인됐지만 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뭐 배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출처와 배후에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수사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있고 또 이번 그 수사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으로 말하자면 도주한 북한 공작원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요원들, 북한 현지 대사관에 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찰 협조가 수사에 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북한의 어떤 개입 정도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여성 용의자들은 이미 언론에 발표한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진술한 그 내용을 벗어나는 새로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병서 외교부 장관이 유엔에서 김정은 처벌을 거론했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대행은 북한에 강력한 또 경고를 했는데 북한은 이제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이제 예. 화학무기 어떤 이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이고 예. 또 이제 대한민국과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건 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정치범들을 활용해서 생화학 시험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안전보위 지금 국가보위성인데 예. 이 보위성 안에 그 화학처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 뭔가 이제 화학적 어떤 무기를 통해서 그 정적을 살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없는 화학 무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런 말을 주장하기 전에 정말 그렇게 화학 무기가 없다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지역의 사찰을 통해서 깨끗이 이제 유명을 벗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찰이 없이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북한 정권은 붕괴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김정남 시신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좀 치열한데 오늘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시신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시신을 내주려면 최소한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도주한 4명의 공작원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북한 요원들 지금 현재 3명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대사관에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만이 시신을 좀 쉽게 북한에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레이시아가 북한 측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김철이가 김정남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밝히기 전에 쉽게 북한 측에 시신을 인계하는 것은 지금까지 손상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어떤 주권, 침해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에 이제 강 대표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학무기 없다라고 이제 북한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이제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2중, 3중으로 굉장히 강화돼서 지금 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학 무기 VX라고 하는 지금 금지된 화학 무기를 암살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 무기의 양이 무려 2,500에서 한 5,000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가지고 미국과 소련 다음으로 가는 세계 3위의 화학 무기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화학 무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추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별도로 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이제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그 그렇기 제재와 때문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제재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국제사회의 모든 이런 국제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한의 화학 무기에 대한 이 국제 안보의 위협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핵 미사일 못지않은 상당한 고의 수준의 그런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당사자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결의 문제에 대한 어떤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맹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 다음에 비상임 포함한 15개 이사국들, 그리고 넓은 의미의 모든 우리와 이 양자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 전체와 이런 문제를 아주 예.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철한 북한전략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